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40대, 50대가 좌파 정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임을 나타냈습니다. 20대, 30대 역시 뚜렷하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당대표인 이재명과 조국의 경우 두 사람 다 여러가지 범법 사실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특히 조국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두고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좌파 세력,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좌파 우파라는 말은 1780년 당시 프랑스 혁명 직후에 의회에서 왼쪽에 혁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다시 옛날 체제로 돌아가자는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유래해서 그 이후에도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은 좌파라고 부르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세력은 우파, 그렇게 부릅니다. 진보는 좌파 중에서도 보다 급진적인 그런 성향을 띤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40, 50 세대들을 진보 좌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본질을 왜곡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진보니 좌파니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보다 절실한 삶의 문제, 그것의 해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개혁과 배려를 요구하는 그런 그 바탕에서 이번 총선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40대, 50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50대는 이미 많이 퇴직들을 했고 나머지도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40대의 경우에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퇴직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소득은 떨어지게 되고, 그동안에 가족 부양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모아둔 저축도 별로 없고, 참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GDP 대비 세계 최고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마치 사람이 터널 속에서 깜깜한 어두운 것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어떤 절박감 속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당인 좌파 정당에 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총선 패배 후에 대통령談話가 있었죠.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 안정으로 삼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 민생 안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에요. 물가 잡는 것도 민생이고, 그 다음에 은행 금리 내리는 것도 민생이고, 수출 잘 되게 하는 것도 민생입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수출도 대외적인 여건이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 물가도 지금 기름값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금리도 미국 금리가 그대로 있는데 또 우리만 더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지금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거, 이것이 급선무인데, 그동안의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은 다주택자, 투기꾼들 위한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집값을 올려놓고 우리가 특례보금자리 같은 거 해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해서 집 사는 사람들이
이자 감당 못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경매 처분 당하는 거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050 세대들이 분노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꾼들한테 모아둔 돈 다 날리는 거 보고서 역시 또 여기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030 세대, 젊은 세대 역시 이거 영원히 우리 이러다가 지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등을 돌린 겁니다. 이것이 원인이지 뭐 좌파, 뭐 진보 이런 이념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안정된 상태를 지향합니다. 이것이 만물이 존재하는 그런 원리죠. 어떤 이유에서 안정된 상태가 깨지게 되면 다시 또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화를 추구하는 거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 하나가 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집이죠. 원시 시대부터 그랬어요. 안정된 주거지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물자를 비축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피신하고 그래서 거기서 생존하고 종족 번식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현대인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집에서 다시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집입니다. 이 집이 없으면 항상 상실감 속에서 있어야 돼요. 특히 그 집이 거기에 좋은 추억, 행복한 추억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든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정부에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민간 시장에 맡겨두게 되면 뭐 돈 있는 사람이 집을 많이 사가지고 값을 올려가면은 집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꼭 그렇죠. 투기꾼들이 성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정부에 실망을 하고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고 등을 돌린 것입니다. 집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 민간에서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어서 집 없는 사람이 저렴하게 안정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 우리가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런 어려운 처지가 사회의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이점이라는 게 있죠.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쌓일 때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그런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마치 물에서 어느 조건이 이루어지면 얼음이 되는 것처럼 물과 얼음은 같은 것인데 전혀 다른 상태이죠. 지금 이런 상태에 우리 사회가 도달해 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양적인 발전에서 이제 질적인 전환점으로 옮아져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계속 좌파적인 그런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겠다. 그런 말인데 그러려면은 유럽식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겁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자본주의 국가인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독일 역시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지만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 시스템, 육아휴직 또는 실업수당, 각종 보조금이
아주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그 혁명의 이념을 태동시킨 그 나라답게 자유평등, 박애 이 이념이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선성장 후 분배의 원칙 아래서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이제는 분배를 나중에 하겠다는 그 시점이 이제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다가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가 돼가는 게 아닌가, 이걸 걱정하는 거죠. 북한은 스스로를 사회주의 자주국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들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일당 독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국가에서 통제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뭐 진보 좌파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그들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할 리가 없죠. 단지 현실이 너무 어렵고 삶의 문제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 요구를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틀 안에서 이것을 수용해서 유럽식 사회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여세를 몰아서 국회를 장악하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 공공임대주택 말고 또 한 가지가 고용의 문제인데,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